그다음에 회사는 조직은 성과를 낸단 말이야. 그걸 잘하게 하는 게 조직 관리야.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하고 회사도 추구하는 걸 얻는 게, 잘 얻는 게 그게 조직 관리야. 더 쉽게 설명하면 일하는 사람은 즐겁게 일하고, 그다음에 회사는 회사마다 전부 다 목표가 있잖아.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건가, 이게 조직 관리야. 그 조직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 어떤 조직에서나 마찬가지야. 그걸 조직 관리 소프트웨어라 그러는데, 채용, 사람을 뽑는 거야. 그다음에 능력 개발, 자기 회사에, 자기 조직에 맞게 이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평가야. 평가 후에 보상. 그 채용, 능력 개발, 평가, 보상, 이게 잘 갖춰져 있어야지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잘 갖춰진 거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봐라. K리그하고 KBO하고 똑같이 2천억을 써. 또 똑같이 프로 선수들이 뛰어. 근데 한쪽은 관중이 700만 명이고 한쪽은 자기들 말로 300만 명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또 공짜 손님이 무지 많아. 그게 이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잖아. 또 한화하고 저기 지금 NC하고 이 돈은 똑같이 쓰는데, 하나같이 이제 오래된 구단이 오히려 더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선수를 잘못 뽑았든지, 아니면 감독을 잘못 뽑았든지, 아니면 조직 내에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든지, 그게 이제 스포츠 조직별로 보면 투입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한쪽은 좋은 성과를 내고 한쪽은 못 낸다 하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 수업에서 몇 년 동안 단골로 등장한 케이스가 사실은 LG 트윈스였어. 근데 이제 그거는 빼고, LG 트윈스가 이 성적을 못 내는 것도 진짜 미스터리였다고. 다른 구단보다 돈을 많이 쓰면서 왜 성적은 못 내냐, 그런 걸 이제 이 조직 관리 관점에서 보는 게 이 수업이야. 그럼 이제 저기서 보면 개인하고 조직이 똑같이 만족하는 거, 그게 제일 잘된 조직이라고.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야. 아주 중요한 문제야. 인사가 우리 만사라 그런다고. 사람을 뽑는 거 잘 뽑아야 돼. 여러분들은 좀 있으면 이제 뽑히러 갈 거 아니야. 인터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요새 추세가 엄청나게 바뀌었어. 이 학점, 여기에 사실은 이 비중을 크게 안 둬. 학점은 의미가 없다. 지금 기업에서 다 그래 판단한다고. 며칠 전에 신문에서 여러분들 봤겠지만, 미국 대학에서 이 졸업시험 제도를 도입한다. 그거는 학점을 못 믿겠다는 뜻이야. 전부 다 인플레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람을 뽑는다,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데, 4.0 이상 하면 쟤는 뭔가 문제가 있다. 교우관계가 안 좋든지, 놀 줄을 모르든지, 뭔가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채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 학점
요새 큰 비중을 안 두는 추세야. 다 마찬가지야.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다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저런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이 산업에서 직업이 변하는 속도, 예를 들어서 무슨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변하는 속도를 학교가 못 따라가. 거기는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데 이 수업은 그걸 못 따라간다고.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유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하겠지만 이제 채용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인터뷰를 하잖아. 인터뷰를 할 때 뭘 중요시 하는가 하면 내가 학교에서 뭘 배웠다. 이거보다도 네가 배운 걸로 뭘 할 수 있냐. 나는 이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데 고졸하고 대졸하고 차이가 뭐야? 무슨 차이가 있어? 대졸하고 고졸하고 차이가 뭐야? 그래, 학위하고 또 뭐가 차이가 있어? 여러분들 주변에 고등학교만 졸업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저게 무슨 차이가 있어? 4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 숫자가 대충 몇 개나 돼? 한 40과목 안 되나? 몇 학점 따야 졸업해? 136학점이면 그러면 2학점짜리도 있고 3학점짜리도 있잖아. 그러면 한 40과목 되겠네. 나는 대졸하고 고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 고졸보다 대졸이 한 120가지 기술을 문제를 푸는 능력. 여러분들이 한 과목당 3가지 솔루션만 배우면 그럼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고졸보다 120가지 정도의 해법을 더 알고 있는 거야. 그거 차이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고졸보다는 120가지 정도가 더 갖고 있다. 이게 대졸의 차이야. 그래서 이 수업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고졸보다 120가지 해법을 더 이제 가지려고 그러면 한 수업에서 한 3가지만 배우면 돼. 바둑에서 이야기하듯이 한 수업에서 3수 정도만 더 배우면 어떤 수업이든지 간에 뭐 4개 더 하면 이게 150가지가 될 수 있고 120가지 정도 해법을 더 알고 있다. 모든 수업에서 3가지씩만 솔루션을 터득을 하면 더 많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그거 차이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라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만 이제 알아라고. 그리고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과제를 많이 하겠지만 도대체 왜 한화는 NC한테 지는지. 이게 처음에는 아무도 그 질 줄을 생각을 못했어. 또 감독도 이제 김홍룡 감독으로 바뀐 마당에 거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떨어졌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연구과제가 기아야. 이거는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이게 맥을 못 준다고? 그럼 도대체 이제 거기에 그 팀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우승 후보가 저래 떨어질 때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그걸 이제 조직 관리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고. 뭐 때문에 제 성과를 못 내는지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통해서 이제 찾아봐야 돼.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 조직이 성과를 못 내는 원인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을 줄 알아야 돼. 새로 지금 이거는 조직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제일 1번이 채용이야. 선수단에서는 스카우트야. 그다음에 선수단에서는 훈련이고, 그다음에 일반 조직에서도 교육이야.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한다고. 여기서 채용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게 뭘 할 수 있냐를 물어본다, 요새는. 내가 학점이 4.0이다, 뭐 스포츠 마케팅을 배웠다, 이게 아니고 그걸로 뭘 할 수 있냐. 그럼 묻기 전에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할 때는 나는 이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요새는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뜻이야.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는 가치를 더하는 거야. 그게 부가가치야. 원재료에다가 새로운 가치를 더 붙이는 거. 이걸 부가가치라 그래.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에서 제일 고전하고 있는 게 스포츠 센터야. 피트니스 클럽. 그게 여러분들도 그 팜플렛 같은 거 지하철 앞에서 받아봤겠지만 월 2만 원, 3만 원 막 일한다고. 그래갖고 그게 도대체가 뭐가 되겠어? 그 정도로 그게 치열한데, 거기 만약에 스포츠 센터에서 새로운 서비스 부가가치 이걸, 내가 어제 직원 150명한테 월급을 주는 그 피트니스 센터 사장하고 소주를 한 잔 먹었는데 해법이 없다 이거야. 서로 경쟁을 하는 바람에 초기 투자는 보통 10억 정도 들어가고 임대료 월 2천만 원. 근데 그런 데서 이게 월 회비를 2만 원, 3만 원 받는 데가 막 생기니까 그래 받아갖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돼.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새로운 서비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 새로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 이걸 새로 주려고 그러면, 그다음에 최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회비를 받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겠어? 뭘 해줘야 될 것 같아? 어? 그것도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야구장에 가는 사람은 재미 때문에 가는 사람이고, 피트니스 센터는 건강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답은 하나야. 의사하고 해야 돼. 병원하고 코워크를 해야 돼. 그래서 아주 고급 서비스를 해주고 회비를 올려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피트니스 센터, 큰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도 괜찮다고. 그 친구가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트레이너가 지금 3년 동안 매월 800만 원씩 줬대. 그
중에서 제일 월급 많이 받는 직원이 8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 일반 공공시설에는 120만 원이야. 그쪽은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고급 서비스를 해주고 뭐 하는데, 거기서도 이 좀 더 이 가치를 창출을 하려면, 왜 의사냐 하면 요새 의사하고 변호사가 파산하는 데가 무지 많아. 계속 의사도 만들어내고 변호사도 만들어내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하고, 그게 뭐 요새 이야기하는 융합이고 뭐 창조고 이런 서비스라고, 그런 걸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어. 그 물어볼 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갖고 졸업을 해야 돼. 졸업하기 전에 나는 학교에서 배운 걸로 당신 회사에 뭘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거의 90% 채용될 확률이 높아. 이 말은 명심해라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 전문가가, 아마 여러분들 동아일보인가 거기 찾아보면 저 기사가 나올 거야. 알고 있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도대체 우리 회사에 와서 네가 뭘 할 수 있냐? 인터뷰 하러 갈 때, 내가 저 회사에다가 뭘 해줄 수 있겠다 하는 걸 준비하고 가라고. 채용, 소프트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뽑는 일인데,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 수업에서는 이제 대충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게. 이제 지금 이야기한 중요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어떤 조직마다 비전이라는 게 있어. 이 조직이 도대체 뭘 하려고 만들어진 조직인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SK그룹 처음 회장 최종현 회장은 SK그룹의 비전을 뭐로 설정을 했는가 하면 원유에서 섬유까지였어. 실제로 그걸 만들어내서 원유에서 섬유까지. 지금은 SK그룹의 주력 사업이 이제 저 통신 쪽으로 뭐 에너지 쪽으로 이래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원유에서 섬유까지, 실제로 그 원유부터 섬유까지 전부 다 만들어냈다고. 그런 게 이제 비전이야. 우리 회사는 뭘 추구한다. 이게 비전이라고. 비전이 제일 중요해. 그걸 비전을 서로 공유를 해야 돼. 조직 구성원들이. 그 이제 조직이 뭘 추구하는지 하고 이제 조직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많아. 대표적으로 축구라는 데 영향을 미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보스만 케이스야. 보스만 케이스가 뭔지 아는 학생 누가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이 보스만 케이스는 아주 중요한 이 계기가 됐어. 벨기에 축구 선수가 보스만이라고 있었는데, 그 선수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프랑스 팀으로 이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축구는 제도가 리테인 트랜스퍼 시스템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5월 말이 딱 되면 이 우리 팀에서 보유하겠다는 선수 명단, 다음에 이적시킬 선수 명단, 이걸 짜서 이적시키겠다 하면 이제 다른 구단하고 협의를 하는데, 뭐 조건이 안 맞아서 이제 이 결렬되면 그 선수가 공중에 떠버려.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공정거래 비슷한 거 EU에다가 제소를 해서 한 2년 뒤에 이제 선수가 이겼다고. 그게 보수만 케이스야. 그 이후하고 그 이전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 그 축구 선수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FA가 돼. 그 이후로. 그러면 그걸 구단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 계약 기간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가 돼버리면 이 몸값이 엄청나게 뛴다고. 그럼 구단으로서는 이제 이 재정적인 부담이 커져. 실제로 그 사건 이후로 엄청나게 이 적자를 보는 구단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런 게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친 외부 요소 중에 대표적인 거야.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조직 문화. 작년까지 LG 트윈스 이야기할 때 저게 콩가루 집안 문화다. 저끼리 고참 선수하고 신인하고 이 여자 한 명 놓고 그라운드에서 치고받고 하고 그게 콩가루 집안이거든. 그런 게 이제 조직 문화야. 그런 문화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팀이 엉망이 돼 버렸다고. 그런 게 이제 조직 문화. 다음에 이제 동기하고 인센티브. 동기부여는 프로 선수들은 돈으로 움직여. 그 돈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돼. 열심히 하는데, 인센티브는 구단이 선수 동기부여를 위해서 마련해 주는 거야. 돈을 원하면 돈. 그다음에 나는 꼭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 지금도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 이 트리플 A에 뛰고 있는 임창용 선수 같은 경우, 이 선수는 돈이 아니야. 돈은 차라리 일본 리그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이 벌어. 근데 걔는 꼭 메이저리그 유니폼을 입어야 되겠다. 그게 그 임창용 선수 동기야. 그럼 그런 선수한테는 그걸 충족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주면 더 열심히 한다고. 또 실제로 이 선수들이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돼서 이적을 할 때 그 꼭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야. 아, 나는 저 감독이 마음에 든다 해서 그거는 이제 이 사람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자친구가 그 도시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저기 가서 뛰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다고. 그런 이제 동기를 충족시켜 주는 게 사실은 조직에서 이제 그걸 일일이 이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걸 해줘야 되고, 리더십은 제일 중요하다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또 한 가지 과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리더십,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포츠계 하면 스포츠 조직 또는 이 CEO도 될 수가 있고 감독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이제 리더십. 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권력하고 권위야.
1학년생이 학생회장이 되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아무리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도 회사에서 직위가 대리 같으면 평사원 대리는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워. 왜? 그거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다음에 또 권위도 있어야 돼. 권력만 있어갖고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권력하고 권위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 스포츠 쪽에서 이제 리더십은 뭐 어떤 경우에 발휘돼야 되는지, 또 누가 훌륭한 리더인지,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리더십이 발휘돼야 될 기준,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한번 찾아보라고. 그다음에 이제 뽑아놓고 아까 첫 페이지에 이제 일을 시키잖아. 시키고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한다고.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무슨 일을 시켜야 될 건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게 직무야. Job description. 요새 어지간한 회사는 전부 다 어떤 직무에 관해서 다 매뉴얼화 돼 있어.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하고 뭘 하고 어떻게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이제 직무라고. 그러면 스포츠 조직에서는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고, 이 위닝 팀 만들기, 이거는 스포츠 경영 과목에서도 내가 꼭 과제를 내는데, 본래 이 스포츠 조직에서 내는 과제여서 여러분들한테 20억 내지 30억을 줄 거야. 그러면 한 팀을 갖고 이걸 어떻게 강팀을 만들 건지, 지금보다 강팀 만드는 거, 그 위닝 팀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컨틴전시 플랜. 저건 뭔가 하면 뭘 아무리 잘했더라도 이 돌발 사태, 비상 사태, 이런 거에 대한 플랜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제일 대표적인 예가 전지훈련을 갈 때 비행기 2대로 나눠서 태워야 돼. 한 비행기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비행기에 살아남은 선수로 그 시즌을 할 수 있게. 그런 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야. 버스 2대로 이동할 때도 한 버스가 사고가 나더라도 뒤에 탄 버스에 남은 선수로 원정 경기에서 시합을 할 수 있게. 또 그거는 아주 단적인 예지만 선수 사망 사고 이런 게 많이 나잖아. 그게 꼭 잊을만 하면 이제 그런 사고가 생겨. 관중 사고, 사망 사고, 파업 이런 데 대한 이제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예방하고 대처하는 그런 이 플랜, 이건 조직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플랜이야. 그럼 이제 스포츠 조직이 뭐냐?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결성된 조직이 체계, 이걸 우리가 조직이라 그래. 그런데 스포츠 조직은 스포츠 산업 내에 있는 조직이 돼. 핵심 제품이 스포츠인 조직이야. 그러면 스포츠를 만드는 조직 하면 이제 여러 스포츠 활동을 만드는 조직도 있을 수 있고, 또 스포츠 이벤트를 만드는 조직도 있을 수 있어. 피트니스 센터 같으면 이제 스포츠 활동,
이걸 이제 레슨을 통하거나 이제 이 참여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스포츠 활동이야. 그다음에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 올림픽, 월드컵 이걸 만드는 조직도 스포츠 조직이야. 그런데 잘 되는 조직하고 이 잘 안 돌아가는 조직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저 두 가지야. 필드 인덱스 하고 박스 오피스 인덱스. 물론 이걸로 평가를 할 수 없는 데도 있지만 팀을 갖고 있는 조직은 저 필드 인덱스가 중요해. 저거는 팀 성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라운드 안에서 성과. 그다음에 박스 오피스 인덱스는 이제 표를 몇 장 팔았냐. 박스 오피스가 이 티켓 판매량이야. 왜 저거에 기본적으로 저걸로 평가를 하는가 하면 관중이 많이 왔을 때 방송 중계권, 경기장 사업, 광고 수입 이런 게 같이 늘어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일 중요한 지표가 저 티켓 판매량이야. 관중이 몇 명 왔느냐 하는 거. 특히 유료 관중. 이 두 가지로 이제 성과를 평가하고 구단 가치를 매길 때도 저 두 지표를 기준으로 이제 구단 가치를 매긴다고. 그러면 조직 관리가 잘 된 조직은, 잘 되는 조직은 저 두 가지 지표가 높게 나타나지. 오늘 내가 과제를 하나 내줄 건데 일단 항상 하듯이 4명이 한 조로 비교를 해. 저기서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내 비전하고 미션이라 그랬는데 KBO하고 MLB, KBL하고 NBA, 그다음에 K리그하고 EPL이나 J리그가 후발주자인데 K리그보다 엄청 커졌어. 우리가 이제 거꾸로 배워야 돼. J리그를.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 있는 스포츠 조직하고 실제로 큰 빅리그하고 대한체육회 같으면 KOC 같으면 IOC하고 비교를 해. 사업이 유사해. 우리는 전국체전을 만들고 거기는 올림픽을 만든다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이지만 거기는 4년에 한 번이야. 그리고 KOC는 IOC 이 산하에 있어. 그런 이제 종목 리그별로 비교를 내가 이걸 계속 비교를 시키는데 조직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미션이야. 미션이 뭐냐? 비전이나 미션을 찾아. 그게 우리나라 조직에는 안 나와 있으면 저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저쪽은 이런 비전을 갖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다 하고 비교를 하면 돼. 그러니까 조직 관리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비전이야. 비전을 공유를 하고 비전을 설정을 잘 해야 돼. 제일 상위 개념이야. 비전 다음에 목표가 나올 거고 목표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전략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액션 플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비전하고 조직도를 이제 바라고. 우리가 사람 처음 볼 때 제일 먼저 외모부터 보잖아. 아, 쟤 뭐 어떨 것 같다 하는 거는 이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 여러분들도 스포츠 조직에 관해서 처음에 이 외모를 바라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특히 비전 측면에서
스포츠가 핵심 상품이다 그랬는데 참여 스포츠하고 관람 스포츠에서 핵심 상품 그게 코어 프로덕트인 조직. 그러니까 나이키나 필라 같으면 이 스포츠 조직이 아니야. 피트니스 센터는 스포츠 조직일 수 있는데 스포츠 조직 주변에 이 비즈니스 저 핵심 여기서 관람 스포츠에서 핵심 상품은 저 스포츠 이벤트다 말이야. 그러면 저 이벤트를 놓고 윗부분이 스포츠 이벤트를 만드는 조직이야. 학교는 선수를 공급하는 조직이야. 스포츠 비즈니스 측면에서만 본다 그러면 제일 꼭대기.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쪽은 빅 바이어들이야. 저게 삼성전자는 올림픽에 스폰서가 되려고 6천만 달러를 내. 소니가 나중에 들어갔지만 피파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1억 2천만 달러를 내. 단지 피파는 상위 등급 스폰서가 5개고 올림픽은 IOC는 12개 정도 돼. 그래서 이제 금액 차이가 나는데 저게 이제 빅 바이어들이야. 그다음에 제일 밑에가 관중하고 팬이 최종 소비자. 그다음에 경기장하고 TV 뭐 이런 게 유통 채널. 그다음에 저기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하고 이 스포츠 조직하고 중간에서 이제 노동력을 중개하는 인력. 그다음에 저기 뭐 경기장 사업자, 상품화 사업자. 이게 스포츠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14개 비즈니스 플레이어가 이 관람 스포츠 쪽에 참여를 하고 있어. 여기 이제 재미있는 유형이라기보다도 스포츠 조직을 크게 나누면 한 2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 특히 이제 피파나 IOC 같은 경우 이건 비즈니스 모델이 프로 리그하고는 완전히 달라.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같으면 조직위원회 저게 개최지 조직위원회 하고 이제 IOC하고 사업을 별개로 해. 별개로 하는데 IOC에서 방송중계권이나 뭐 이런 걸 팔아서 번 돈을 전 세계 NOC하고 개최지 이런 데다가 분배를 해준다고. 그 IOC가 갖는 비즈니스는 방송중계권, 그다음에 스폰서십 뭐 이런 걸 IOC가 직접 챙기고 개최지에서는 티켓 판매, 상품화 사업 이런 걸 이제 가져. 그리고 이걸 서로 이제 나눠준다고. 대개 IOC는 한 10% 정도만 자기 IOC에서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배를 해줘. 근데 이게 전 세계 IOC에 가입돼 있는 국가에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아니야. 저거는 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눠줘. 우리나라 KOC에서 사무총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했던 분이 저거 협상을 할 때, 나눠받는 거 협상을 할 때 왜 우리가 저기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냐, 우리는 더 받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관철을 시킨 적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왜 우리는 올림픽 스폰서로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거기에 지금은 아마 7천만 달러 할 거야. 7천만 달러를 내는데 다른 나라에 안 내는 나라하고 우리가 왜 똑같이 받아야 되냐. 우리는 더 받아야 되겠다 하고 실제로 더 받아냈던 적이 있어. 그다음에 리그형 이벤트. 저게 이제 이벤트를 만드는 공정이 사실은 저래.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독립 리그를 만들겠다고, 야구에 만들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휴강이야. 내가 거기 가서 PT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하는 거고, 다음 주 휴강하면 추석까지 끼어가고 2주 동안 계속 휴강이더라고. 그럼 저 리그를 만들 때는 규칙, 제도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다음에 어디다 팔 건가 이거부터 제일 먼저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유통을 할 거면 누구한테 팔 건지. 우리나라 프로리그는 저걸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어. 사실은 누구한테 어떻게 팔 건지, 얼마나 팔 건지. 그 실제로는 저 고객, 저 빨간색 해놓은 거 바이어 누구한테 팔 건지, 방송사한테는 어떻게 팔 건지, 스폰서한테는 어떻게 팔 건지, 이걸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프로리그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게 팀 간 전력 균형하고 그다음에 희소성을 유지하는 거야. 희소성을 유지한다는 거는 뭔가 하면 저걸 프랜차이즈 게임이라 그래. 만약에 올림픽이 1년에 한 번씩 열린다 그러면 저 도쿄니 뭐니 하고 총력전을 안 해. 아, 뭐 내년에 하면 되지 하고 하는데 그게 꼭 4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우리는 뭘 하겠다, 경기장을 어떻게 짓겠다, 뭐 하겠다 하고 온갖 조건을 다 제시를 한다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20개다 이러면 자치단체에서 그들도 보지도 않아. 근데 딱 8개에서 지금 10개 정도 요선에서 딱 끝나니까 전주하고 수원, 창원 이런 데서 하겠다고 경쟁을 한다고. 그게 프랜차이즈 게임이야. 그런 구도로 만들어지면 스포츠 조직이 갑이 돼. 을이 아니고. 근데 프로 축구가 좀 문제가 생긴 것도 팀 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그 희소성 유지하고 전력균형이 지금 원래 만약에 이 장마만 안 길었으면 프로야구 원래도 700만 명 넘었을 거야. 왜 그런가 하면 5위, 6위까지 이게 5할 근처에 있더라고. 그러면 이게 그 시즌이 아주 흥행이 크게 돼. 근데 45일 동안 막 비 오고 뭐 하고 특히 주말에 오고 이러니까 관중이 줄어들었는데, 전력 균형 저거 전 세계 리그를 내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팀 승률이 5할 오픈에서 6할 오픈일 때 항상 그 팀이 관중이 제일 많아. 홈 관중이 제일 많아. 그게 최적 승률이라 그래. 근데 모든 팀이 5할이 돼버리면 이제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 그럴 때 이제 그 리그가 성공을 한다고. 어느 한 팀이 너무 독주하거나, 지금 이제 흥행의 차질을 빚은 게 사실은 하나가 저렇게 못할 줄 몰라서, 또 NC가 4할 이상 할 줄을 또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
그 변수가 이제 생겼는데 올 시즌에 만약에 그 6위까지 승률 이거는 처음이야. 프로야구 생긴 이래로 사실은 처음인데 아마 날씨 때문에 저게 이 흥행을 망친 것 같아. 여러분들 이제 과제하기 위해서 잘 봐. 대한체육회를 하고는 IOC하고 비교해야 돼. 보면 사업 목표하고 뭐 이래 쭉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부 다 적혀 있어. IOC하고 꼭 비교를 한번 해봐. 대한체육회는 이렇고 IOC는 이렇다 하는 걸 꼭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이 조직도를 꼭 비교를 해. 그다음에 K리그에 보면 K리그는 프로야. 이게 프로 조직이라고. K리그하고 대한축구협회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야. 저 K리그는 이제 여러분들이 EPL이나 J리그하고 비교하는 게 자존심 상하면 EPL하고 K리그하고 도대체 비전이 뭐고 미션이 뭐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를 한번 꼭 비교를 해봐. 조직이 잘못될 때는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전이 없으면 그 조직이 잘 될 수가 없어. 근데 K리그도 분명히 비전이 있어. 그다음에 KBL은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NBA는 아주 멋진 비전이 있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라고. NBA가 추구하는 가치, 근데 그게 아주 멋진 말이 있어. 근데 KBL은 보면 뭔가 맹숭맹숭해. 그런 걸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그다음에 영국 축구. EPL 생기기 전에 EPL은 이제 상위 20개 팀들이 이제 만들었고 저기서 몇 년 전까지 또 유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하면 EPL 상위팀하고 분데스리가 상위팀, 프리메라, 뭐 세리에 이런 데 상위팀들만 모아갖고 아예 진짜 슈퍼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어. 그러면 다른 팀들은 다 죽어.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여기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뭘 또 추구하는지. 여기는 유럽 쪽은 미국하고는 약간 스포츠를 보는 눈이 접근하는 게 약간 달라. J리그는 특이한 게 이제 조직 중에서 조직 내에서 J리그 조직 내에서 인사관리, 이 인재 개발하는 프로그램 그게 아주 잘 돼 있어. 특히 J리그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K리그에서 이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었는데 J리그에서 인력 개발하는 그 프로그램은 각 구단 단장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코칭 스텝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그런 게 아주 잘 돼 있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스포츠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가 어떤 게 있는지
이 조직을 관리하려 그러면 그 조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이게 프로리그는 프랜차이즈 사업이야. 본점하고 가맹점이 있어. 같은 상호를 쓰고 KBO, K리그, 뭐 KBL 이런 식으로 같은 상호를 쓰고 거기에 가입한 구단은 회원이야. 가맹점이야. 근데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 피자헛 같으면 피자를 제조하는 용법, 표준화된 용법 이런 거 이제 가맹점한테다가 전부 다 통일을 시키는데 여기는 프랜차이즈 사업이지만 그런 건 아니야. 같은 규칙을 쓰고 또 경기장 사이즈 어때야 된다. 뭐 선수는 몇 명이 뛸 수 있다. 이런 공통된 룰은 있지만 마케팅은 거기에서 각자가 알아서 할 수 있게 이제 한다고. IOC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IOC 같은 조직은 이게 이 봉이 김선달 사업이나 똑같아. 자기들이 딱 갖고 있는 프로퍼티 이게 무형자산이라 그러는데 저걸 갖고 사업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올림픽 같은 이벤트를 하나 만들면 여러분들도 저걸 갖고 있어야 돼. 이 아주 괜찮은 이벤트를 만들면 그게 뭐 어지간한 이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채산성이 높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사실은 카레이스야. 근데 그 대회는 거의 다가 개인 재산이야.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자기 소유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실패할 수 없는 종목이 있어. 그 종목의 이벤트만 만들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종목이 경기장이 제일 많은 종목, 선수가 제일 많은 종목, 팀이 제일 많은 종목, 이 세 종목은 무조건 성공해. 당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경기장이 제일 많아. 26,000개 정도 있어. 그리고 포켓볼하고 스리쿠션 이런 데 세계 챔피언을 많이 배출을 했다고. 아주 신화적인 선수도 있었어. 스리쿠션계에 이상천이라고. 그거는 나는 이제 이상하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세계 정상이 되는 종목이 양궁 우리나라 세계 최고지. 누가 못 따라오잖아. 이게 전부 다 손가락을 쓰는 이거는 하여튼 탁월한 것 같아. 양궁, 당구, 뭐 당구에서 포켓볼도 우리나라 여자 챔피언 차유람 뭐 이런 선수들이 있어. 그거는 그런 선수가 배출되는 게 우리나라의 경기장이 27,000개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 그다음에 선수가 제일 많은 종목 태권도. 이거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 뭔가 괜찮은 이벤트만 만들면. 그다음에 팀 수가 제일 많은 족구. 이것도 족구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직장이나 군대에서나 뭐 언제든지 팀을 만들 수가 있잖아. 다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이벤트를 잘만 만들면 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도전해. 뭔가 하면 내가 제안했어.
뭐 창조 경제하고 융합 뭐 이러는데 창조는 미친놈이 한다. 내 전제 조건은 그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창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을 키우려고 그러면 이벤트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주라. 체육진흥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라. 물론 평가는 해야 되겠지. 그 같이 평가를 하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주라는 그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됐어. 근데 이제 그 물론 평가는 받아야 돼. 근데 좋은 이벤트를 하나 구상을 하고 왜 이걸 이제 제안을 했는가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더라고. 최고 20억까지. 특허권이 그거 휴지 쪼가리 되는 특허권이 많아. 근데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데 스포츠 산업에서는 특허권하고 맞먹는 게 뭐냐? 하면 프로포즈다. 저런 거야. 어떤 이벤트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파생이 돼. 그래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주자 하는 게 아마 곧 시행이 될 거야. 여러분들이 취직도 취직이고 뭐 창업도 창업인데 그거 잘만 구상을 하면 창업 자금을 지원 대출 받을 수가 있어. 그게 저런 거라고. 할 때 이제 저런 권리들을 딱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 저 권리가 얼마짜리냐 하고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무형자산 상용화 사업이야.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스포츠 조직은 아까 이야기했던 필드 인덱스하고 그다음에 박스 오피스 인덱스, 그게 경영 성과고 성과 지표고 그걸 하는 일이 이제 강팀 만들기야. 그다음에 이제 관중 동원 사업. 그다음에 대표적인 조직은 이건 뭐 전 세계 어디나 거의 비슷비슷해. 프로 구단의 조직도 비슷비슷한데 빅리그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조직이 엄청나게 커. LA 다저스 같으면 정식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돼. 우리나라 프로야구 직원 숫자는 평균 38명이야. 그나마 그게 우리나라 52개 프로 구단 중에서 KT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52개인데 그나마 프런트 규모가 제일 큰 게 프로야구야. 거기서 희한하게 제일 직원 숫자가 많은 구단이 히어로즈더라고. 프론트 직원 숫자가 제일 많은 구단이. 거기는 아마 계약직이 좀 있는 것 같아. 과제가 이거야. 다른 거 보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이 과제는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 스포츠 조직하고 상응하는 제일 큰 조직하고 비교를 하되 꼭 비전을 봐. 비교를 해봐. 없으면 없다 그래도 돼. 예를 들어서 비전이라고 꼭 못을 안 박아 놓더라도 이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는 가치, 뭐 이런 게 이제 비전에 속한다고 보면 돼. 조직도를 꼭 비교를 해보고, 이게 이제 사람 외모를 보는 거야. 조직도.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같은 종목 또는
같은 사업을 하는 조직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이 외형부터 한번 보라고. 자, 이상입니다.